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식스 오늘 시간에는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행히 뉴욕 증시가 간만에 또 반등을 했습니다. S&P 500의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어떤 섹터 좀 보셨을까요? 여전히 저는 음식료 섹터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곡물 사태가 그 풍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식음료 섹터에서는 여전히 관심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봉쇄를 하게 되면서 곡물에 대한 수출길이 차단을 했습니다. 뭐 해상뿐만 아니라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수송 방안을 논의를 하더라도 이거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름 수확철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수확을 하고 있어도 이제 생산된 곡물을 저장고에 보관을 해도 수용량을 채웠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파종에 대한 문제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수용량이 굉장히 많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겨울 파종에 대한 시기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곡물 사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농산물을 수출 금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곡물 대란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곡물에 대한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식료 섹터 관련해 가지고는 뭐 가격에 대한 원자재 상승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제품가로 인상이 되면서부터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품 관련 기업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라스 무역관에서도 올해 성장 잠재력이 좀 가장 높은 섹터로 식음료 시장을 또 뽑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 종목을 여러 개 찾아보다가 코카콜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상향을 하고 있었는데 뭐 며칠 전에 약간의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카콜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담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네네,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쵸. 기업입니다. 뭐 4대 투자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뭐 쉐브론으로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코카콜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도 코카콜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관련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식당을 간다던가 뭐 어디를 간다던가 할 때 콜라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뭐 제 주변에서도 콜라를 하루에 5캔이나 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5캔이면 좀 당 폭발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다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만큼 코카콜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분기 매출도 호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1분기 순매출이 104억 달러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뭐 34억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사업을 중단했어도 매출이 굉장히 호조세를 띠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북미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관련해서 매출이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도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1분기에 대한 제품가가 전년 대비해서 7%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8%나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적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음료라든지 관련해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가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엔데믹 기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영화를 가야 되면 콜라 먹어야 되고요.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된다면 또 당연히 콜라라든지 뭐 탄산음료를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음료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그 여름이고 이제 리오프닝이다 보니까 이제 옷을 이제 얇게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게 많은 분들의 숙명이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로 칼로리 시장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뭐 코로나19로 이후에 이제 코카콜라 제로가 판매가 증가,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다양한 음료에 대한 신제품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카콜라가 예상외로 NFT 시장에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한정판 메타버스 음료를 출시를 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연계 메타버스 미니게임을 출시하다 보니까 관련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1분기만 하더라도 5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꾸준히 배당을 늘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배당금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이제 해당되는 19억 달러를 배당금에 할당하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소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당까지 세 박자가 구루루 맞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카콜라도 이제 다시 또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세를 탔는데 코스피 또 음식료 업종 지수가 올해 또 3%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옥석 가리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게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원자재 가격을 이제 제품가로 이정할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런 종목군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와 반대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라면은 많은 뭐 그 서민들이 사용하는 음식 이기 때문에 가격 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팜유라든지 관련해서 수출 제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아니라 종목을 고를 때 반드시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면 업체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전가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그런 종목군들 보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바로바로 원자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 특히 그런 종목군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저는 그런 종목군들을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제가 들고 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롯데칠성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롯데칠성도 사이다 기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코카콜라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네, 콜라와 이제 사이다 이렇게 네. 골라봤는데 네. 그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매출액이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6% 그리고 84%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소주라든지 맥주라든지 와인 관련해서 전 품목에 대한 호실적이 달성을 했고요. 칠성사이다 제로라든지 뭐 펩시 제로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매출 상승세가 크게 돋보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은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요. 칠성사이다는 뭐 같은 이제 음료 같은 브랜드는 6%대,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매출 실적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음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코카콜라에 없는 롯데칠성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게 그 맥주라든지 소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류 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조로 인해서 억눌린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적인 예로 들게 된다면 HK 이노엔의 컨디션 같은 종목이 어제는 뭐 다른 신약 관련된 이슈로 주가에 슈팅이 나왔었지만 관련한 제품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주류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크게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주류에 대한 회복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외형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4월에는 이미 뭐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크게 인기인 처음처럼 꿀주를 출시를 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요. 진짜 꿀을 넣은 건가요? 꿀을 넣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먹어본 걸로는 이제 꿀 맛이 나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 들어가는 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드셔보셨군요. 네, 4월에 출시를 해가지고 먹어봤습니다. 얼리 어답터시네요.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네, 게다가 제로 탄산 관련해가지고 시장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만 하더라도 19년 450억 원에서 21년 200억 원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제품 출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4월만 하더라도 탐스 제로 3종을 출시를 했습니다. 3분기에서는 밀키스라든지 제로 칼로리의 제품에 대한 출시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4만 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만 7천 원에서 18만 3,5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22만 원 라인까지 그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여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6만 원 라인을 제시를 하는데 16만 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16만 원 라인을 이제 넘겼을 때 주가에 굉장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라인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리오프닝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롯데칠성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점검 도와드렸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